설 연휴를 9일 앞두고 발생한 문경 공장 화재. 인명 구조를 위해 진입했던 4명의 대원 중 2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 두 젊은 소방관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쉴 새 없는 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군가는 또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지 20일 뒤 경북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튀김류를 제조하는 육가공 공장. 와, 냄새. 화재 현장의 냄새가 아주 나는 것 같죠. 휘어진 철근과 산더미처럼 쌓인 잔해들이 그날의 참혹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오후 7시 50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4층짜리 건물을 불태우고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을까? 공장 바로 인근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점부터 상황을 지켜봤다는 사장님. 한 7시 한 45분이나 또 5분이나 10분 사이에 또 소방차들이 쭉 가더라고요. 소방차들이. 그걸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따라가봤죠. 보여드릴까요? 네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상황이 이토록 심각해질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1, 2층은 그때마다 크게 뭐 심각한 저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네, 1, 2층은 뭐 그냥 이렇게 저기 했었고 그렇게 처음에 심각한데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퍼지더라고. 불이 난 공장과 인접해 있는 김치 공장. 당시 회사에 있던 사장님은 3층에 불꽃이 보일 때부터 현장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대단했죠. 예, 그렇게 이제 영남은 유독가스도 많이 날라왔었고 열기도 많이 나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뭐 경찰들이 다 이렇게 저 밖으로 다 이제 통제를 시키고 우리 뭐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죽기 살기로 여기 있어야 되죠. 뭐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니까 방법이 없었잖아요. 불길이 거세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공장들로 옮겨 붙을까 가슴을 졸였다는 사장님. 촬영한 영상엔 당시의 긴박한 순간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돈가스 공장인데 지금 우리 건물하고 지금 바로 옆이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명은 없습니다. 인명은 없고 저녁까지 작업을 했었었답니다. 한물기까지. 예. 뭐 소방차하고 경찰들하고 다 왔는데 지금 판넬이 돼서 공장 전체 아무래도 지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5층 건물인데 5층까지 지금 불이 다 붙었습니다. 계속 지금 빵빵 터지는데 뭔 소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200평 전체로. 제가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을 확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놀랐는가.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제 식품회사에는 LNG 가스들이 다 있거든요. 예, 보편적으로 다 있어요. 저게는 마지막 8시 27분에 그 폭발음 소리가 났을 때 저는 LNG 가스통 터진 줄 알았거든요. 화재가 난 건물 옆 주차장 CCTV에 당시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딱 터졌네. 사람들이 지금 소방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우리가 요 소방대원들이 여기서 한 2명 들어가는 거는 봤거든요. 1차 폭발 이후 구조대원 4명은 화재 현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시각은 오후 8시경. 이들은 불이 옮겨 붙을까 물을 뿌리고 있던 또 다른 공장을 거쳐 불이 난 공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잠시 뒤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1, 2층에서도 한꺼번에 퍼져나옵니다.
24분 아래층에도 불이 번진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3분 뒤 큰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로 확산된 불길은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을 본 전문가. 먼저 폭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불이 붙은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식용유죠. 그러니까 유증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서 유증기가 이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은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유증기가 불이 붙었고요. 이제 383도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이 위에 있는 식용유 탱크에 약 1톤 정도 되는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에서 이제 또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폭발은 아마 이 탱크가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장이라고 하는 데는 근무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곳이에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한 이후에 인원 파악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합동 조사 결과 최초 발화가 시작된 튀김기의 온도 조절기는 고장나 있었고 화재 경보도 꺼져 있었습니다. 진입 전 식용유의 양이나 인명 대피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2월 3일 합동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고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 27, 35살 나이에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은 동료 소방관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에 주저없이 불 속으로 뛰어든 소방관들. 동료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팀이 그 당시 그때도 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 아주 힘들다고요. 진행 너무 좋은데 좀 가라앉고 아직 사고가 조사 중이고 저도 자꾸 눈물 나려고 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마을 곳곳엔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불이 난 줄은 알았지만 뒤늦게 소방관들의 소식을 접했다는 사장님. 그 제대하신 분들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되게 안타깝고 이러니까 저런 거라도 저희 안전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고마운 마음이죠. 동네가 뭐 어수선하죠 그냥 문경시 자체가. 김수광 그분은 이제 사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갔고 명찰을 제복을 입고 와서 가지고 가니까 이제 기억이 나지. 사고 보름 전까지만 해도 고 김수광 소방관과 2년을 함께 일했다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잘 알죠. 한 명은. 왜냐면 새로 발령받기 전까지 우리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좀 마음이 아팠죠. 의소대 있다가 수강이가 지원을 한 거죠. 재난이. 매건 찍혔으면 뭐 보름 만에 이런 일도 안 생기죠. 인사이동 나자마자 그랬으니까. 손꼽힐 정도로 짝짝하고 밝고 좋았어요. 우리한테 잘해줘.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던 고 박수훈 소방교. 누군가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나의 크리스마스를 반납한다던 고 김수광 소방장. 공장 어딘가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한마디에 기꺼이 계단을 올랐을 두 소방관들의 죽음에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화재 발생 42일 만에 드러난 사고 원인들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안전장치인 온도 제어기의 작동 불량과 공장 관계자가 강제로 끈 화재 경보, 인명 대피와 위험 물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까지. 안타까운 비극은 또다시 되풀이됐습니다. 문경 화재가 있기 한 달 전, 제주도에선 20대 구급대원이 불을 끄다가 목숨을 잃었고 10달 전에는 전북 김제에서 또 다른 20대 구조대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1년 전 전북 김제의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화재진압대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사망 이후 정부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많은 우리 소방관 순직하신 분들이 옥조 근정훈장을 많이들 받으셨더라고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신 분들한테 주는 그런 훈장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 두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 되기를 꿈꿨다는 고 성공일 소방교. 수차례 도전 끝에 어렵게 이뤄낸 꿈이었습니다. 공길이가 이제 병원으로 좀 이송 중이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가족들이 다 그랬죠. 그냥 조금 어디 이제 다친 줄 알았어요. 근데 70대 노부부가 살던 한 목조주택에서 발생한 불. 다른 대원이 화재 진압을 준비하는 동안 할아버지를 구해달라는 할머니의 호소에 홀로 진입한 성공일 대원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차출 등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스물아홉 젊은 소방관은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6일 성공일 소방교회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문경 화재 이후 새로 들어선 2개의 비석, 고 김수광, 박수훈 소방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 성공일 소방관이 있습니다. 유가족은 물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모식이 진행되는 내내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문만을만 들어갖고 갔잖아. 우리 애기가 나 근데까지 한 번도 떨어져서 3번 살아본 적이 없어. 우리 아들하고 내가. 이게 제일 오래된 거요. 이게 살아서 영웅이 돼야지. 그치. 살아서 영웅이 돼야지. 살아서 영웅이 되고 저도 자랑스럽게 다녀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비슷한 또래의 동료들에게 고 성공일 소방교의 순직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근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게 전 구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동기지만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용기를 냈다는 게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진입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던 소방관 3명이 오늘 낮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살의 젊은 소방관은 불이 난 집안에 노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길로 뛰어들었다가 20대 소방관이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계속 불을 끄다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청년 소방관 2명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최근 13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59명. 그런데 그중 절반 가까이는 임용 5년차 이하의 젊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뽑혀 나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안 뽑고요. 어느 정권이 들었으면 왕창 뽑아주고요. 그럼
왕창 뽑아주는 그 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신입입니다. 그러면은 팀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신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몰라도 경험으로서 이런 상황들을 좀 이겨내고 나올 수 있는데 근무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비번자들도 근무 보강 들어가야 되고, 그럼 결혼이 발생하면은 추가적인 대원을 다른 근무팀에서 보강을 받는데 이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역대로 가면은 휴가자나 교육자가 발생할 때는 2인 출동하는 소방본부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지역에서. 실제로는 어떨까? 지방 소도시에 있는 한 119 안전센터. 낡은 장비며 부족한 인력은 늘 고민거리입니다.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원래 그 기관은 포함 4인 체제입니다. 이쪽으로는 그렇게 인지업계 우리도 보통 3인 체제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기관 한 명에 8일 지나는 건 2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 아닌 최소 인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대원들. 이날 당번팀의 펌프차 출동 인원은 센터장 포함 3명입니다. 연가 등으로 2명이 결원인 상황. 119 안전센터엔 보통 펌프차와 구급차, 물탱크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화재 진압에 필수인 펌프차는 운전 1명에 화재 진압 대원까지 총 5명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소규모 센터에선 3명이 출동하는 일도 있다는 것. 결원이 발생했는데 인력 충원이 안 되면 2명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다. 대규모 인력 총원하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동안 순직한 소방관들의 희생을 딛고 조금씩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 그 자리입니다.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소방관이 순직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도 부족해서 불꽃 사람도 없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연이은 순직의 일선 직원은 분노합니다. 현장 대원은 죽어야만 진급할 수 있는 겁니까? 소방관들 생존의 문제입니다. 1년 새 4분이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인력도 채워줘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원이 없어요. 2022년까지 2만 명 충원을 목표로 했던 소방공무원.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방관 충원을 했는데 소방서가 많이 생겼어요. 센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분산되죠. 그 조직이 늘어났는데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상대하는 구급대원들, 또 진압대원들, 구조대원들의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소방을 잘 모르는, 이쪽 업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소방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그러면 다 뭐라 그러면 불 끄는 데 아니에요? 네. 업무가 불 끄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 불산 노출 작업, 불산이라는 것은 화학물질이고요. 화학물질은 담당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예방, 대비, 대응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소방공무원의 업무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실제 일선 소방관들의 현실은 어떤지 동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중 화재를 목격했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길. 길에 서 있는 물가판에 하나가 될 거고요.
퇴근 시간 정체된 차량에 마음은 더 다급해집니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저희 봉담 119인데요. 네, 저희 여기 지금 도착했는데. 건지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대로변에 있는 입간판에서 발생한 화재. 다행히 바로 가게 주인들이 발견해 소화기로 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일단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탈게 아직 많이 있으니까 이게 다 발열물이거든요. 전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행이에요. 잔불씨를 정리하고 다른 위험 요인은 없는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뭐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게 이제 화재 진압하고 귀소 중에도 또 2번째, 3번째 이렇게 화재 출동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며칠 동안 계속 이어져서 이제 작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진압 작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작은 불이라 해도 한번 화재 출동을 나갔다 오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다음 출동을 위한 준비 작업. 장비 점검도 필수입니다. 물을 썼기 때문에 소방차에 물을 채워주고요. 특히 동절기 같은 데는 안에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얼어가지고 막히게 되거든요. 이날 밤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새벽 3시, 이번엔 경찰에서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종자 수색입니다. 경기역에 동산급차고 웹패드상 선착했는데 요구조절 차량 미발견 주변 서사해 보겠음. 지금 한 30통 정도 전화를 했는데도 아예 받지를 않아요. 5톤짜리 펌프차로는 골목길 수색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금 차량을 찾는 거라 단서가 조금 있는데 사람을 찾는 경우는 보시다시피 소방차는 커서 좁은 골목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로변 위주로 계속 뺑뺑이 도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경찰에서 실종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오거나 저희 쪽에서 찾으면 이제 보통 종료되고요. 이제 실종자 찾기 전까지는 거의 계속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위치 확인 활동.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할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에 소방 펌프차로 출동한 대원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려요? 눈 깜빡할 수 있어요? 할머니, 보여요? 뭐야? 경기역에 봉담 펌프. 그렇게 하지 않았지? 네, 아직 안 왔어요. 괜찮아요. 연수 채워는 36.6. 구급차가 부재 중일 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펌프차가 우선 출동해 1차 응급 조치를 한다는 것. 펌프차와 앰뷸런스를 결합한 펌뷸런스입니다. 인근 지역에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눈 한번 떠봐요. 하지만 눈조차 뜨지 못할 만큼 기력이 없는 할머니. 다행히 호흡과 맥박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출동과 관련된 신고 중 열의 6은 구급 출동 신고입니다. 그런데 비응급이 8, 90%로 되니까 지금 응급일 때 즉각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동료지책으로 펌뷸런스라는 걸 만든 거예요, 소방에서. 인명구조 요청만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강아지가 있어요? 네. 며칠 전에 구조한
유기견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강아지에도 목줄이 있어요.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펌프 동물 구조는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강아지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서는 저희가 화재 진압이 우선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유기견들이 많이 구조되는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면 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기견은 구조하는 센터가 따로 있지 않나요? 네, 거의 뭐 시군 구청에서나 뭐 읍사무소에서도 관리하는 동물보호국이나 동물관리과가 있는데 그쪽이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 또 119라고 하면 또 동물도 구조를 해주는 또 이런 관리하는 곳이구나라고 하셔서 많이들 119로 신고해 주시는 편이에요. 지난해 생활안전 분야의 출동 건수는 총 61만 1,054건. 전년 대비 약 9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수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 추가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등 동물용 응급처치 교육은 일선의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미담일순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인명구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생활안전 민원을 처리하다가 보면 그 정말 중요한 구조구조, 화재 진압 이런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청을 한다면 생활안전 민원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생활안전 민원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방관 1명이 담당한 인구는 807명. 다시 말해 소방관 1명이 순직한다는 것은 국민 807명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줬던 소중한 버팀목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RIT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다 같이 진입합니다. RIT는 재난 현장에서 고립되거나 매몰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 동료 구조팀입니다. 소방관들의 순직이 잇따르면서 최근 몇 년 새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날 목표는 지하철 화재 현장에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것.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치는 필수입니다. 지하철 내부 수색 진입하겠습니다. 현재 전압 200바. 공기호흡기 잔량 점검에 이어 지하 1, 2층 승강장 수색을 마치자마자 전동차 내로 진입한 대원들. 쓰러진 소방관의 상태를 확인한 뒤 뒤따라온 구조대에게 인계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라 무사히 탈출한 구조대.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시행까지는 약 50분이 걸렸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 RIT 대원들이 고립소방관이 발생했을 때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고립소방관이 발생하지 않게끔 현장에 미리 조치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RIT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냐는 추정 60분의 질의에 소방청이 보내온 답변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RIT 표준안을 마련해 시도별로 자체 시행 중이며 향후 전 직원에 대한 RIT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고립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지휘관 판단하에 현장 대원 중 RIT 임무를 부여하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들 역시 소방관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얘기는 다시 원점인 인력 충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상 같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근무 환경의 특성상 뒤늦게 질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진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년을 소방관으로 일하고 퇴직했다는 하영일 씨를 만났습니다. 5년 전 체력 검증을 받다가 다리가 아파 한동안 고생을 하던 끝에 찾아간 병원. 고륙종이라는 희귀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발목을 좀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나요? 항암치료 끝나고 난 시점부터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30년 동안 내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거는 질병이 아니고 아마 직무성 질병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 씨는 임용 첫 해인 1990년 유공공장 대형 탱크 화재부터 엄청난 계곡물이 휩쓸고 지나간 지리산 대원사계 1998년 100명이 넘게 사망한 지리산 포구 참사. 오늘 새벽 4시 14분 42살 2019년 진주 방화살인 현장까지 30년간 줄곧 현장 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이 병을 일으킨 게 아닌지 궁금했다는 하 씨.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3년에 걸친 행정소송 결과 1심 법원은 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화학물질 노출 이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하 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소방관 30년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국가기관으로서 참 너무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제가 하고 있었죠. 정년을 2년 앞두고 있는 박용훈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그 화재 현장에서 22,900볼트의 전기 감전 사고가 있었어요. 입원하고 있을 때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밥 먹다가 그 화장실로 튀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때 좀 복통으로 많이 시달려서 협진도 받고 뭐 이랬죠. 사고 5년 뒤부터 17년째 투병 중이라는 박 소방관. 이날은 정기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길입니다. 학회가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지금은 2차 반응 소실이 벌써 3개의 약제가 다 와서 마지막 약제를 지금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계속 배가 많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장 절제 수술까지 받았고. 병명은 크론병, 감전사고로 입원했던 병원의 진단서입니다. 역학조사 보고서에도 전기 화상이 크론병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추정이 언급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 측은 공무상 요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전기 감전 사고가 크론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치료비가 아니거든요.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버니까 내가 어떻게 꾸려나갈 수는 있는데 퇴직하면은 당장 이거를 어떻게 치료비를 다 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막하죠. 2022년 5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관들이 잘 걸리는 주요 질병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토록 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그 범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상추정제도는 여러 가지 입증 절차를 조금 생략하고 빨리 공상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치료를 받고 재활 노력을 거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희귀암이나 희귀질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거든요. 공상추정법에 인정하고 있는 이런 암 유형이 적은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 질병을 직업적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인정하기에 아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의 기반이나 연구의 실제 계획이나 실행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다른 나라의 노력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나 질병도 이런데 마음의 병은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정든 일터를 떠나 근무지를 옮겼다는 김성호 대원.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감기 몸살이다.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달라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분 이제 30분 샤워를 해야 된다고 30분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시간대별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119 신고 접수 후 다시 샤워를 못했으니 30분을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한테 한 말씀 드렸죠. 선생님 이렇게 구급차를 30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진짜 급한 사람들 이용 못한다.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소속이랑 이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제 얼굴이랑 구급차 사진을 찍어서 본부에다 민원을 넣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경고를 처음 받았거든요. 중징계는 아니고 받은 것 중에 이제 경고 제일 세게 받았거든요. 이게 너무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징계는 끝내 철회되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사비를 들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경우 악성 민원은 물론 폭행이나 욕설에 시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일행이 술을 마시고 힘들어한다며 119 구급대를 요청한 한 무리의 사람들. 잠시 뒤 구급차 한 대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내려 환자를 살핍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방해하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 본인이 이제 도지사와 알고 있는 사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입에도 담지 못할 굉장히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소방관이나 하는 놈들이 이런 식으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김성호 대원 역시 해당 사건 이후 벌써 수개월째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타 사례를 보면 갑자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선택까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좀 지금 심정은 좀 위에서 나서서 밑에 좀 현장 직원들을 좀 많이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 심정입니다. 지금. 소방관들이 상당 기간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공상추정제도. 그 또 다른 이름은 고 김범석 소방관법입니다. 2013년 당시 30살이었던 김 소방관은 혈관 육종암 진단을 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투병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너무도 당연해 보였던 공상을 인정받기 위해
5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공상추정제가 시행되기까지 또다시 5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평소엔 영웅이라 지켜 세우다가도 그 헌신과 희생의 대가에는 야박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시 방수복이 아닌 방화복을 부여받게 된 건 불과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런 변화 뒤에도 역시 6 소방관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1년 홍제동 참사입니다. 2층으로 번졌습니다. 23년 전 새벽 서울 홍제동에 큰 불이 났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들이 있다는 주민 얘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 잠시 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건물에 소방관 9명이 매몰됐습니다. 필사의 노력 끝에 3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6명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홍제동 참사 23주기인 지난 4일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 소방관들을 기리는 소방 영웅길 지정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당신들은 크고 없지만 유민의 자산과 목숨을 위해 뜨거운 하마와 싸우다 희생한 고귀한 정신은 대한민국 소방관은 지금이며 누군가의 선한 영향일 거라 생각합니다. 홍제동 참사 당시 화재 진압 대원이었던 이문형 씨. 동료들을 떠나보낸 뒤에도 묵묵히 소방관의 자리를 지켰던 이 씨는 퇴직 후에도 소방 관련 업종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남은 재직 기간은 고인들이 몸담았던 센터와 소방서에서 보냈다는 이문형 씨. 지휘팀장 시절엔 홍제동 골목을 한 번씩 오가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게 2001년도 3월 4일 날 썼던 화재 현장에서 썼던 헬멧이고요.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는 이 씨. 계속 무슨 그 순직 사고 생기고 무슨 뭐 사고가 나고 하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산이 있어야 된다. 계속 그 얘기거든요. 그 홍제동 2001년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문경에서 그 사람들 순직한 지가 며칠 지났는데 지금 관심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할 때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소방청에서 무슨 작업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사 당시 매몰된 소방관들을 구하는 첫 구조대로 투입됐던 막내 이성촌 씨. 여기가 지금 근무하는 데인데 여기 바로 우리 보면은 소방 충원탑이 있거든요. 이제 밤에 24시간 근무 특히 이제 맞추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오거든요. 23년이 지난 지금도 동료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모습 보면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이렇게 확본 뜬 거라 그때 생각나기도 하고 어제 밤에도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잘 지냈냐 잘 잤냐 넋두리 식으로 얘기도 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관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곳에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새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에까지 소방관이 희생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소방관이 이렇게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더 이상 이름이 새겨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소방 영웅길 명예도로로 거듭난 홍제동 골목. 하지만 또 다른 순직 영웅을 만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을 지키고 있는 살아있는 영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부터 다시 이야기할 때입니다. 매번 순직 사고가 나면 지자체장이며 정치인들이 찾아와 지원을 약속하지만 그때만 지나고 나면 그뿐이더라. 결국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전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소방이었다. 화재 현장에서 동료를 잃은 어느 소방관의 말입니다. 2022년 기준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은 74.7세. 일반인 평균 수명 82.7세에 비하면 8년이 짧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위기 속 누구보다 앞장서온 이들이 당장 자신의 안위를 위협받고 걱정해야 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보호망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관들의 안전에 다시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